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직장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지금 한 30년 이제 되셨잖아요. 예. 경매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인생 선배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, 인생 선배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다양한 사람들과 정말 다양한 경험들,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겪어보셨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일단 저는 천당은 못 갑니다. 이 이야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천당은 못 갑니다. 지옥도 안 가려고 경매를 배워가지고 낙찰을 받던 너무 힘든 민원이 경매한한테 제가 많이 케어를 합니다. 그 대신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려고.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겪었은 건 맞아요. 기억이 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왔어요. 명도 신청하러 왔다고. 근데 그 할아버지 말씀이, 그 할아버지가 생긴 모습이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.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. 1000사람을 앉아내면 그 사람 바로 내가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. 키도 작고 참 몸에는 냄새도 나는데 생긴 얼굴이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. 명도하는 집이 자기 아들 집이래요. 근데 아들 집인데 명도를 신청했어요. 그 아들이 자기가 주워서 키웠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크고 나니까 변망당하게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면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건 갑다 하고, 그죠?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집행 현장에 가가지고 하니까 그 아들 내외 이렇게 며느리지요. 며느리가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이렇게 명도를 하러 강제 집행하러 오니까 그 당시는 선생님 예고가 없었어요. 예고 제도가 없었다고. 제가 지금 말하는 예고 제도가 없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명도하면 안 됩니다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하더라고. 그 옆에 있는 아들이란 사람이 저희 보고 선생님 저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보고 저 사람이 저보고 주워서 키워왔다고 그랬죠? 이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런 말 못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. 아저씨 저 사람과 내가 얼굴 봐요. 닮았나 안 닮았나? 순간적으로 봤어. 똑 닮았어. 순간적으로 봤더만 진짜 닮았어. 닮아도 너무 닮았어. 그래서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명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어느 집에는 또 명도하러 들어갔다 보니까 이 예고가 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어요. 명도하러 가면은 그냥 뭐 쫓겨나는 그런 데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여성분이 그 장롱에 숨은 모양이야. 장롱에 숨었는데 저희들이 그 집을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. 문을 안 열어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열쇠공을 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뭐합니까? 그 집에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점유가 확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유를 확인해야 되거든요. 그 당시는 골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골프채가 있으면 골프에 보면 이름 이런 걸 보잖아요. 정수기의 그 넷대로 이런 거 보잖아요. 근데 그 당시는 뭐 골프 이런 게 없고 그때는 그 양복에 그 안에 이름이, 지금도 이 양복에 이름 넣는 사람이 있는가요? 없겠죠. 옛날에 양복에 이름이 있었고 그 자녀분들 그 교복에 이름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장롱을 잘 열어요. 뭐 우편물은 참고로 하되 그런 명도 당하는 집에 좀 부유한 집 같으면 감사패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집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장롱을 딱 열고 앉아 이런 거 보려고 하는데 여자가 머리 긴 여자가 머리를 내려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. 그래 놀란 적이 없어요. 딱 그래가지고 놀랬잖아요. 그래가지고 뒤로 자빠졌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도 없을 때 이거 점유하기는 그렇게 제가 무서워해요. 그러니까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 여성분 얼굴 잘생겼어요. 이렇게 그 잘생겨 못생겨 어디서 머리가 이렇게 됐는데. 그래서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송달하러 가잖아요. 네. 송달하다가 보면은 막 송달을 전해야 되는데 문은 열리가 있는데 아저씨 했는데도 분명히 그 안방에 보니까 사람은 그 누워 있는 게 보여요. 근데 이 송달을 불령되면 다시 또 와야 되잖아. 여기까지를 한 번에 끝내야 되잖아요. 아저씨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야. 그래서 혹시나 싶어 그래도 내가 가서 깨우면서 전달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왜냐면 송달을 전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 또 와야 돼요. 아저씨 근데 죽은 사람이야. 그래도 변사체 이렇게. 그 송달 내용이 이혼 사건이었어요. 이혼 사건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채권자고 채무자고 뭐 돈 관계 때문에 뭐 압류를 당하면은 뭐 돈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산 압류 신청이 많아요. 빨간 딱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돈을 받아라고. 동산 경매하면은 뭐 일주일 10일 빨리 끝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 또 점유를 하긴 해야지요. 무슨 확인해가지고 점유가 확인돼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압류 딱지 붙여 들어가야지요. 그 TV 보니까 삼성 모델 이렇게 침대. 근데 보니까 이제 세탁기가 주어 있잖아요. 세탁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모델 넘버하고 이거 상호가 눈에 안 보여. 막 검성이면 검성, LG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왜 없지?
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. 뚜껑 열으니까. 그래가지고 또 그거는 여러분 겪어보지 못하면은 일 못할 겁니다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중에서 제일 깜짝 놀란 것은 제가 개를 좀 무서워해요. 그래서 한 번씩 그 개가 왕왕 짖으면 나 물어봐요. 저 개가 좋아서 짖는 건지 나를 경계해서 짖는 건지 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개가 나를 무서워한대. 무서워서 짖는데 나는 오히려 내가 더 무서워가지고 있었거든. 근데 한 번은 집을 갖다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을 접고 이렇게 하는데 작은 방에 약간 비슷하게 문이 열리가 있었어요. 나는 이제 안방 이런 데 문제 하고 뭐 부탁하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줌마도 사람이 없잖아요. 없으니까 우리는 점유 확인할 때까지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줄 알고 갑자기 그 문이 열린 데서 머리를 깍 내고 도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큰 개가 있잖아요. 얼마나 제가 놀란지 모르겠어요. 굉장히 놀랐어요, 제가. 그 문틈새 근데 개가 안 짖더라고. 근데 개가 굉장히 커.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가지고 집에 갔거든. 우리 저도 이제 끝냈어요. 문 잠그고 갔어요. 그러고 난 뒤에 앉으셨는데 이제 그 회사 사무실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요. 민인이한테. 어느 동네 어느 집에 오신 분 만나고 예 맞습니까?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밥도 못 먹는다고 놀래가지고 밥도 못 먹는다고. 뭐 무슨 집입니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토비한테 보니까 그 개가 토비인 것 같아. 우리 토비가 밥도 못 먹는다고 얼마나 놀랬으면은 자기한테 전화하고 와야지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 양반들아 하고 뭐 자기 자식이 죽는다는 거야 지금. 아줌마 내가 더 놀랬다. 내가 사람인데 내가 더 놀랬다고 해도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톱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어느 때는 뭐 들어가다 보면은 뭐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명도하다 보면은 뭐 탈북자 같은 집에 명도를 하다 보면은 이 탈북자는 이 사상과 이도리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 명도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합니다. 조국이 자기한테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가지고 쫓아내는 건 상상도 못 해요. 탈북자 정착촌이 있잖아요. 이렇게 보면 우리 각 구역 보면 임대 아파트. 그 명도하면은 근데 그 명도를 안 하면은 또 진정이 들어온다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임대 아파트 들어올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잖아요. 그 사람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그때 명도를 해야 된다 합니다. 그래서 명도하는데 그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. 근데 그분들도 뭐 어떻게 보니까 청착금을 가지고 뭐 그렇게 행편에 쓴 게 아니고 뭐 자기 말로는 뭐 또 어떻게 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딸이 그냥 문자로 자기 엄마한테 뭐 나는 내도로 살 테니까 뭐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하니까 그 문자 온 거를 갖다 우리한테 보여주면 봐라 이런 식으로 해도 정지 보니까 이상해. 그 전부 다 명도 중지하고 그 딸 찾아다닌다고 아파트 동네에. 천국 못 갈 에피소드는 예? 없는 것 같은데 천국을 못 갈 뭐 자격 미달 이런 건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나름대로 그 직분에 열심히 했고 그 나름대로 그냥 그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세상 사회가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 내만이 느끼겠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슨 언쟁이 벌어지면은 제가 그냥 참고 제가 그냥 물러나는 스타일입니다. 이제는 서로가 통하지 않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당신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서로 한번 생각해보자 요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. 네 말이 틀렸다 하면 안 되고 생각의 차이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? 채무자들하고 상대했을 때 저는 채무자한테 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뭐 명도하러 갔을 때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무릎을 맞대 있으면서 당신도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. 나도 언젠가는 경매를 당했는데 나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났다.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라는데 그건 좀 나는 모순이라 봅니다. 모순이고 채무자도 그만큼 지금 시대 흐름이 정치권과의 시대 흐름이 이렇게 세입자와 채무자 쪽으로 많이 이렇게 또 인권도 많이 갔잖아요. 그 인권이 간 반면 채권자 역시 또 권리를 또 느껴야 돼요. 이야기를 하되 세입자나 채무자에게 당신들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그 벌어지면서 당신한테 뭐가 손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.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 집행비용가 뭐 얼마 들어가니까 집행비 주고 보내는 게 낫다. 하지만 줄 때 주더라도 이 흐름을 알고 줘야 된다는 거지요.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직장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사람을 설득력이 높더라. 어떻게 생긴 거는 설득력이 안 생겼는데 그렇게 보이죠? 제 이야기를 들으면 설득을 하고 그렇게 제한테 무슨 상담 들어온 사람들은 다 새로운 신세계가 왔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너무 오바센스인가?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매에 자기가 낙찰자 입장이라든지 채무자 입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채권자가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미치는 영향이고 당신이 버팀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저는 설명을 다 할 빕니다. 채권자가 왔을 때는 저렇게 채무자가 저렇게 한다면 그럼 채무자한테 어떻게
네가 접근해야 그분도 그래 나중에 채무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합니다. 그런데 벌써 늦었어. 낙찰자대로 이제는 마음이 상한 거야. 얼마나 그 딜레이가 됐으면은 그지요. 이제 오가지고 채무자가 알아가지고 이제 하면 벌써 마음이 상했어. 낙찰되기 전부터 이런 내용을 좀 알아가지고 낙찰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인도 명령하는 대금 납부가 되는 그 사이까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 설득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될 이유 그리고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면서 집행 흐름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.